스스로 되게 비참하고 비굴했어요. 돈이 없어서 친구도 못 만나고, 돈이 없어서 부모님 생일 선물도 못 드리고, 그 정도로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바닥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경제 상태가 어떻든가요, 여러분들? 요즘에 되게 핫했던 건물에 공실들도 되게 많고, 자영업자들도 되게 많이 망하고, 최근에 사업이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 이 와중에도 잘 지내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전보다는 힘들어하는 분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책에서도 얘기를 하죠. 책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네들의 감정은 전이가 된다. 우리가 감정 주파수라는 표현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결핍과 두려움은 전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핍과 두려움을 느끼면은 그 감정은 전이가 돼갖고 나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다 보면은 어느샌가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게 돼요. 분명히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분명히 듣고 알고 있어요. 내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고 들었어. 근데 어느샌가 듣기만 한 상태로 살고 있어요. 듣기만 한 상태예요. 머리로 알고만 있어요. 전혀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어느샌가 삶을 책임감 혹은 죄의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책임감 혹은 죄의식. 어떤 목적의식. 근데 그 목적의식이 책임감이야. 책임감.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뭔가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돼요. 해야 돼. 취준생의 경우에는 취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취업을 해야 돼.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돈도 벌어야 되고, 취업을 해서 부모님한테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아야 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부모님한테 신세지는 게 너무 죄스러워. 죄의식과 책임감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 삶을 책임져야 돼.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돈도 마련해 놔야 되고, 해야 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나서 하는 사람보다는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해야 돼.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더 심해져요. 결혼하면은 이 책임감이 엄청나게 막중해집니다. 나한테 딸린 식구가 있어. 내 와이프가, 내 자녀들이, 자식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어. 내 등만 바라보고 있어. 내가 먹여 살려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해야 돼만 남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야 되는데, 좋아져야 되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반복되지? 내 삶은 언제 좋아지지? 이러고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도 제가 좀 봐요. 소망이라고 말은 해요. 뭘 말하냐면은 돈 벌고 싶어요. 돈 벌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거야. 돈 벌고 싶어요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가 사실 그들의 바람이에요. 혹은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을 벌면은 우리 가족들이 절 인정해주잖아요. 존중해주잖아요. 혹은 회사에서 절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잖아요. 능력이 있어지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 그걸 원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뭔가를 꿈꾸고 바라기보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 이거 원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 사실은 뭐냐면은 그 소망을 말할 때 그 사람들은 설레지 않아요. 설레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답답해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러냐면은 왜 안 좋아지지? 내 삶은 왜 안 좋아지지? 왜 안 달라지지? 나 이거 나름대로 오랫동안 심상화하고 열심히 뭐 학원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왜 나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이래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안 생기죠, 이분들한테? 그 사람의 속마음은, 진심은 나한테 언제쯤 기적이 일어날까? 제발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발 갑자기 내 삶이 빵 하고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게 그 사람의 진심인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삶이 기적처럼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태가 계속해서 창조가 되겠죠. 어떤 상태예요? 될 듯 말 듯 계속 안 되는 상태. 혹은 조금 좋아졌다가도 더 나빠지는 상태. 이런 게 반복될 겁니다. 왜? 내 마음이, 내 현실이 너무 답답해, 괴로워,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게 전부잖아요. 내 마음은 죄의식과 책임감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기쁨과 설렘과 감사가 없어. 그 마음의 중심에 어디에도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제발 좋아지길 너무 간절히 바라는, 정말 애처로운 그 마음만 있어. 애처로운 그 마음. 근데 제가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저도 제 현실이 제가 원하는 만큼 너무 안 바뀔 때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안 바뀐 것도 있지만 지금은 훨씬 더 행복하게 살잖아요. 옛날에 제가 너무 지금도 훨씬 더 상황이 힘들고 안 좋고 내 상황이 언제쯤 좋아질까 하고 애타게 바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고 하루하루에 나와 싸웠어요. 오늘 하루 이겨내자, 내일도 하루 이겨내. 이렇게 이겨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펼쳐질 거야. 머지않아 펼쳐질 거야. 보여주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뒤에 제자리였어요. 아무것도 현실이 달라진 게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든 인간관계든 오히려 나빠졌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그랬죠. 집에서 나가라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1년만 더 시간을 달라. 내가 보여주겠다, 기적을.
그때까지도 헛소리를 내려놓지 못했죠. 아, 기적을 보여주겠다, 기다려달라. 사정사정해서 1년을 더 받아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인터넷으로 방을 알아봤습니다. 나가야 될 것 같아서 1년 뒤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더 나빠졌어요, 상황은. 그렇다고 막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야. 뭐 심사화도 하고 학원도 하고 막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막 방을 알아봤는데 돈도 없어. 나갈 수 있는 돈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가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죠. 정말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싹싹 빌었습니다. 그때쯤에는 이제 부모님도 별로 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한테 간절히 바랬던 게 뭐였냐면은 제발 남들이랑 비슷한 평범한 직업 갖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가 저희 부모님의 꿈이었어요. 꿈. 스스로 되게 비참하고 비굴했어요. 너무 창피하죠. 수치스럽고 스스로가. 돈이 없어서 친구도 못 만나고 돈이 없어서 부모님 생일 선물도 못 드리고 그 정도로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가 바닥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닥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여기서 빠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나는 최악이다. 그때 이제 위를 봤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좋아질 일만 남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좋아질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언제쯤 내 삶이 좋아질까 답답해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거보단 좋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또 들었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단 한 번도 결과에 머문 적이 없었구나. 내가 성공하는 삶을 바란다고는 했지만 난 항상 그걸 바라고만 있었구나. 내 마음이 온전히 결과에 머문 적은 단 한 번도 없구나. 나는 맨날 내 현실이 언제쯤 좋아질까 이러고 있었구나.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되게 깊이 와닿더라고요. 깊이 와닿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전히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그 마음을 전환하는 일이었어요. 마음을. 좋아질 나를 보고 좋아질 나를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물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제자리였고 상황은 항상 나빴고 그 좋아지는 나가 어떻게 갑자기 받아들여지겠어요, 그죠? 근데 받아들여진다 이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좋아지는 나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꾸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생겨요.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없죠? 그러면 좋아지는 나를 못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는 게 너무 급급한 사람들, 책임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평상시에 안 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리고 죄의식 때문에 스스로가 그런 걸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누가 물어봐도 말을 못해. 잠이나 잘 잤으면 좋겠어요. 돈이나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남들 얘기할 만한 그런 얘기만 하지 자기만의 개성 있는 어떤 소망이나 바램들이 별로 없다. 왜? 그런 걸 생각해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저도요, 호포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명상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그러다가 지치더라고. 맞아요. 우리는 항상 이러다 보면 좋아지겠지라고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지금 좋아야 앞으로 좋아요. 지금 좋아야 내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 여러분 지금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날 때 해볼게요가 아니라 지금 하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좋아야 돼요. 지금 감사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습 인정을 하니까 현실이 오히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도반들한테 진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의 비참한 나를 인정하라고 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비참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나를 그냥 인정하라고 해요. 받아주라고 합니다. 그 밑바닥에서 시작하라고 해요. 이게 내 민낯이구나. 항상 그럴듯하고 뭐 되는 것 마냥 잘난 척하고 남들한테 막 큰소리 뻥뻥 쳤지만 이게 내 현 주소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쪽팔리고 쉽지 않고 할 수 있지만 그거 인정하고 시작하면은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어요. 앞으로 오히려 좋아질 일밖에 없다고요. 수치스러운 나를 인정하는 순간. 왜? 내가 더 이상 나를 수치스러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이런 나야. 나 알고 봤더니 사실 맨날 결핍 느껴. 맨날 잘 되는 사람들 시기 질투했어. 난 내 삶을 항상 비관했어. 잘 될 거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안 될까봐 맨날 두려워했어. 걱정했어. 그게 나야. 그게 내 빛날이야. 그런 나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쪽팔린 나, 누구한테 말하기 자랑스럽지 못한 나를 인정하고 그게 나였구나 할 때 내 현 위치가 잘 보이고 내 현실이 왜 그런지가 더 잘 보여요. 내 마음이 이러하니 현실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너무 잘 보인다고요. 너무 자명하게 보여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이 봐도 정확할 거예요. 한치의 오차가 없을 겁니다. 내 삶이 내 마음이랑 정확하게 일치할 거예요. 정확하게. 나를 더 밑낮까지, 내 더 밑바닥까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 현실과 지금의 마음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결국엔 내면 아이와 함께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는 나랑 함께 가는 거죠. 왜냐면은 내 인생이니까 나를 두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원래 모습,
지금의 모습, 지금의 민낯과 같이 가는 겁니다. 괜찮은 나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는 내 반쪽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일이에요. 마치 그거랑 똑같습니다. 내 아이가 있는데 공부 잘할 때만 내 아들이고 공부 못할 때는 넌 내 아들 아니야? 너 100점 못 맞으면 내 아들 아니야?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얼마나 아이한테 상처를 많이 줄까요? 근데 많은 패밀리들이 그러고 있어요. 너무 많은 패밀리들이 죄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요. 그게 남들이 준 것도 있고 스스로가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뭔가 내가 봤을 때 자랑스러운 뭔가를 했을 때는 내가 잘했고, 그러지 않을 때는 나를 정말 매몰차게 혼내거나 자책하거나 책망하거나 나무라고 있어요. 너무나도 매몰차게, 너무나도 강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당연히 힘들죠. 죄의식이라는 감정은요, 제일 무거운 감정이에요. 제일 나를 처지게 만드는 감정이에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게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젊을 때는 젊은 혈기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그 감정들이 쌓인 시간이 짧으니까 버티기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 죄의식을 계속 안고 살아가면은 나의 몸은 약해져 가는데 내 죄의식은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버티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더 힘들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어요. 에너지가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게 된다니까요. 나이에 비해서. 근데 평상시에 너무 많은 책임감과 사명감과 죄의식을 안고 살아가니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사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돈 벌면 뭐 할 건데? 신날까요? 돈 벌면? 행복할까요? 딱 지금 저의 상황이네요. 잘하면 한없이 좋지만 좀 못하면은 제 스스로를 너무 억제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할 때는 무슨 콧대가 우주를 뚫을 것 같아요. 자기가 신과 다름이 없어. 근데 조금 못할 때는 막 엄청 책망하고 막 또 엄청 위축되고 또 극과 극을 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현상을 보면서 어떤 조건을 따져가면서 사랑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이렇게 잘할 때는 내가 사랑해줄게. 근데 이 못할 때는 너 저기 들어가서 반성해야 돼.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혼내고 있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는 맨날 쫄아 있어요. 뭐 했다가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나를 비난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내가 더 자신감을 잃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기가 두려워지죠.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에만 있어. 만나던 사람만 만나고요. 그동안 하던 것만 해요. 점점점 사람이 위축되고 활동 반경이 줄어들죠.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하나의 교훈을 얻고 성장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이제 도약의 시기거든요. 자, 우리의 변화의 출발점은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의 내 민낯을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라 했어요. 지금의 나를 버리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원하는 결과에 머물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죠? 지금의 내 밑바닥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움직이라고요. 내 현 위치를 알고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받아들인 다음에 그 생각들을 전환해보라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시간을 한 달이고 1년이고 가져도 됩니다. 오랫동안 가져도 돼요. 하루아침에 바꿔서 넘어갈 필요 없어요. 지금의 나를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은 지금의 나도 괜찮은 자리가 나온단 말이죠. 지금처럼 실수하고 바보 같을 때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 나를 받아들이는 자리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 지금도 괜찮구나. 지금의 나도 나쁘지 않구나. 괜찮구나가 되죠.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아. 지금 모습 그대로 난 좋아. 뭐예요? 그게 심상화에서 말하는 결과에 머무는 거 똑같아요. 지금을 내가 진짜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현실도 좋아져요. 내가 직접적으로 뭐 풍요를 상상하고 하지 않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막 너무 힘들고 괴로워할 만한 현실이 펼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훨씬 더 살만해질 거예요. 백만장자가 되거나 억만장자가 이 정도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일만 정말 잘해도 경제적으로든 인간관계적으로든 건강학적으로든 훨씬 더 좋아질 거란 얘기예요.